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번에 이제 블로그 관리 영상에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간단한 블로그 만들고 배포하는 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진짜 별거 없습니다. 자, 블로그를 만들 건데요. 이제 블로그를 어떤 계획으로 만들지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모르면은 그냥 외워서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블로그를 만들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의 블로그는 어떤 블로그냐? 정적 뭐라고 하더라? 정적 웹 페이지 빌드 기능이 있는 블로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쓰는 블로그, 흔히 이제 우리가 블로그라고 하면은 떠올리는 그 이미지는 이제 요거일 텐데, 이 블로그가 어떻게 생겼죠? 이 블로그를 보면은, 이 블로그 사이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글 쓰는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 블로그의 형태는 내가 이 블로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글도 쓰고 글도 수정을 하고 이제 이런 사이트를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의 블로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만들 블로그는 이렇게 생긴 블로그인데 이 사이트가 아니죠. 일단은 커서 화면에서 블로그 관리를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은 컨텐츠라는 폴더가 있는데, 이 컨텐츠라는 폴더 안에서 이 마크다운 형태로 글을 적게 되어 있고, 얘를 이제 빌드한다 그러죠. 지어가지고 이 지은 형태를 이제 우리 사이트, 예를 들어서 이제 주소는 이따가 우리가 정할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이트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빌드를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 웹페이지 블로그라고 일단 부르고, 이 과정이 빌드라는 것입니다. 이게 빌드입니다. 빌딩을 해가지고 이 파일들이 어떤 파일이죠? 그냥 텍스트 파일이잖아요. 정적 파일입니다. 그래서 이 정적 파일을 빌드를 해서 이 사이트로 내보낸다. 이 사이트로 내보내는 이런 방식의 블로그를 정적 웹페이지 블로그라고 하는데, 이 사이에 빌드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이 빌드를 해서 내보내는 과정에 사이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블로그를 가보시면은 이제 글을 쓰는 기능이 없어요. 보는 기능만 있죠. 그리고 이 정적으로 작성했던 이 글을 이렇게 빌드를 해가지고, 빌드를 했기 때문에 얘를 그냥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이렇게 정적이었던 이미지를 빌드를 해가지고 예쁘게 보이게 해준다. 그래서 이 사이트에다가 올린다. 이런 개념이 정적 웹페이지 블로그의 개념입니다. 아주 경량화된 방식으로 블로그를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식의 블로그고요. 예전에는 이런 정적 웹페이지 블로그가 아무나 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폴더가 굉장히 복잡하고요.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될지 이런 표시들, 이제 이런 거 마크다운이라고 하는데, 이런 표시들을 이제 알지 못하면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일반인들한테는 그렇게 권장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만, 자, 우리한테는 이제 커서라는 강력한 무기가 생겼죠. 커서가 이제 블로그 요 마크다운 문법을 쓸 줄 알기 때문에 이 블로그 사이트를 이제 정적 웹페이지 블로그 이 빌딩 프로그램만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제 이후에는 우리가 커서한테 지시를 이렇게만 하면 돼요. 푸시해줘 라고 하면은 그냥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럼 얘가 푸시를 하라는 얘기를 빌드를 하라는 얘기로 알아듣고 빌드를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보내준다. 그런 사이트를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빈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이제 블로그 연습이니까 블로그 연습. 전 테스트로 하겠습니다. 빈 폴더 하나 만들고요. 자, 요 설계대로 우리는 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지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정적 웹 페이지 블로그를 만들고 싶어 라고 하고요. 자, 그럼 이 정적 웹페이지 블로그는 어떤 기술로 만들어야 될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자유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하겠습니다. 난 이 기술을 전혀 몰라. 가장 좋고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자, 근데 우리가 이 빌드를 한 걸 어디다 배포를 해야 되죠? 이 버셀이라는 곳에다가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버셀 서비스에 배포할 수 있는 기술로 만들어줘 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블로그를 만들고 나서 나중에 어차피 할 작업들이긴 한데, 일단 간단하게 시켜보죠. 일단 너무 설계가 복잡해지면 이해하시기 어려우니까. 자, 우리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정적 웹페이지 블로그를 만드는 거고요. 기술을 모르기 때문에, 자, 우리의 목표는 어쨌든 아까 전에 어디였죠? 요 버셀이라는 곳에다가 배포를 할 수 있게만 해달라.
요 얘기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제 기술을 하나 추천을 해주고요. 기술을 추천해주고 뭐 이제 설치를 한다고 뭘 합니다. 그냥 이제 런을 시켜서 다 시키시면 돼요. 물론 이제 이 Next.js를 쓰시려면 PC에 Node.js가 설치가 되어 있으셔야 하는데, 이제 제 책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다 Node.js가 설치되어 있을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가는 거라, 나중에 Node.js 설치나 이런 거는 따로 이제 검색을 해서 보시거나 제 책을 실습하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이 Next.js 프로젝트를 만든다, 뭐 어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코드를 전혀 볼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폴더를 만들고 나서 프로젝트 구조도 살펴보겠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소스 안에다 뭔가를 한다라고 하고, 뭘 하네요. 좀 황당하겠지만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이 바이브 코딩의 핵심입니다. 대신에 얘가 무엇을 하는지를 이제 봐야죠.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시더라도, 뭔가를 어디에서 하고 있다, 이런 거에는 굉장히 좀 집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 동적 라우트라는 이제 어려운 용어들도 등장하는데, 동적 라우트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사이트에 여러분이 접속을 해서, 자, 이 주소로 접속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이트에서 페이지를 이동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블로그 1번 글, 뭐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속 이동을 하시겠죠?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요 이동한 것을 감지해가지고, 이렇게 이동할 것을 감지를 해서 이 처리를 해주는 걸 라우트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길을 찾아주는 거예요. 블로그 2번까지는 어떻게 가야 되나 해서 파일을 연결해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걸 라우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기능이 있는 사이트를 아마 만들고 있나 봐요. 그래서 얘가 뭐 이제 개발 서버를 실행하겠다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되고 나면은 뭐 이제 다 됐습니다, 뭐 그럴 거예요. 저는 리젝트를 하겠습니다. 스킵을 하겠습니다. 설정 파일 만들 거고요. 이제 아마도 폴더 구조랑 이런 거는 제가 아까 전에 만들었던 거는 되게 비슷하게 나올 것이고, 어바웃이 있고 블로그가 있네요. 그 안에다가 이렇게 페이지 같은 걸 만들어 주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기능이 하나가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 정적 웹페이지 블로그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제 마크다운 파일을 전혀 지원하지 않아요. 이제 블로그를 만들려면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하겠습니다. 마크다운으로 글을 관리할 거야. 그리고 마크다운 렌더링을 적절히 처리해주는 로직도 추가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마크다운 글을 봤었잖아요. 여기 마크다운 글인데, 요 마크다운 형태로 된 요 .md라고 하는 것이 마크다운이고요. 일반 텍스트 파일인데, 얘를 이제 아름답게 처리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집어넣을게요. 렌더링이 처리를 하는 걸 얘기해요. 이렇게 일반 텍스트를 아름답게 이제 꾸며내는 것을 우리가 렌더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또 이제 너 지금 이 타입스크립트 이 파일로 관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블로그 글을 마크다운으로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구조를 바꿔줄게. 해서 이제 바꿔주는 과정까지 진행을 아마 할 겁니다. 그래서 마크다운 파일로 이제 글을 관리할 수 있게 새로운 폴더, 컨텐트 폴더를 만들 거고요. 컨텐트 폴더에는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임시 블로그 글을 적어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 사이트에서 렌더링 할 수 있는 코드 같은 거를 이제 생성을 하겠죠. 이런 걸 좀 만들기 시작하고요. 기존에 있던 소스에 있는 파일들은 아마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없애거나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볼게요. 너무 길어졌다니까 다시 시키죠. 똑같이 시키겠습니다. 어제 뭐라고 시켰죠?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새로운 채팅창에서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런을 눌러가지고요. 이제 마크다운 파일을 렌더링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는 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막 뭔가를 할 텐데 그냥 런을 누르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뭐다? 이 마크다운 파일로 우리는 블로그를 관리할 거다. 얘를 여기에다 배포를 할 거다. 그리고 이 마크다운 파일은 반드시 렌더링이 되어야 한다. 이것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는 알 게 없어요. 좀 기다려보죠. 그리고 뭐 미리 제가 깔아두는 건 아닌데 이게 한 번에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바이브 코딩을 하실 때 나 한 번에 잘 안 되는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럴 게 없고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안 됐을 때 그걸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어떻게 이제 이 바이브 코딩 도구와 티키타카를 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한 번에 몇 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진행을 쭉 해볼게요.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원래 이 정적 웹페이지 블로그 만드는 게 원래 쉽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되게 방법이 많았어요. 문서도 많고. 근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몇 번만 시켜서 끝나면 되는 거라 지금 저희가 프롬프트를 2번인가 3번밖에 안 밀어 넣었거든요. 그렇게만 해도 이제는 다 만들어진다. 그래서 keep, run 이런 것만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 사이트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뭔가 블로그 목록도 만들고 있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샘플 포스트를 또 적었고요. 런을 하겠습니다. 개발 서버를 실행하는 거 보니까 뭔가 다 완성이 된 것 같네요. 자, 이 개발 서버가 뭐냐면요. 이게 이 사이트를 임시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제 로컬에서만 실행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 사이트를 얘기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이트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로 쓱 들어가 보죠. 자, 그러면은 사이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블로그가 만들어졌고요. 자, 지금 이 first post라는 요 텍스트 파일 있죠? 요 텍스트 파일을 그대로 렌더링을 해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요 페이지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아름답게 보이진 않는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텍스트가 다 여기 지금 매치가 되고 있죠. 자, 그렇다는 거는 여기에 이제 파일을 추가를 하게 되면 여기에도 그대로 이제 추가가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샘플 포스트가 아마 샘플 마크 여기 있죠? 요 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third post는 여기 버슬 배포하기 요 글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 보시는데 아직 이 마크다운 렌더링이 아름답진 않습니다. 그러면 렌더링부터 좀 처리를 해볼까요? 해볼게요. 확인했는데 마크다운 렌더링이 잘 안 되는 것 같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대단히 어렵게 얘기해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렌더링이 잘 안 돼 보인다. 지금 보면은 이 제목이면 좀 굵게 표시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제목인데 요게 이제 마크다운 문법으로 2번째 큰 제목, 이게 3번째 큰 제목이거든요. 그럼 이 제목류가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이제 지적을 한 거예요. 이 마크다운 렌더링이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개발 서버를 다시 실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저희가 실행해보죠. 이것도 이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고요. 이 블로그 사이트를 만드신 후에는 이 사이트를 이제 로컬 서버를 러닝을 해야 할 수 있는데 수정을 하고 있네요. 뭔지 모르겠죠. 좀 더 기다려보죠. 다 된 다음에 서버 실행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키보드를 누르고요. 네, 뭐 누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원래 마크다운 렌더링에 이거를 내가 썼는데 내가 이걸 바꿔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서버 실행하겠다고 하면 스킵을 누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실행을 해볼게요. 네, 패키지 설치도 실행을 해주고요. 네, 이런 패키지라는 거는 뭐냐면 이 사이트에서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할 때 보통 요 위에 있는 이런 것들 이제 이게 뭐냐면 이게 패키지라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사이트를 만들 때 쓰게 되는 약간 도구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우리 블로그도 이게 사이트잖아요. 이걸 만들 때 쓰는 도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도구를 설치하겠다고 하면 그냥 다 설치를 하라고 하면 됩니다. 최종 수정까지 아마 진행을 할 거예요, 아마도. 이게 서버를 실행 안 하니까 얘가 제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안 하라고 했는지 뭘 계속 하는군요. 이렇게 해서 처리가 되고 나면은 자 이제 요 위치, 블로그 테스트 위치죠? 요 블로그 테스트 위치에서 npm run dev 이렇게 하면은 로컬 서버를 실행해서 우리가 블로그 사이트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블로그 또 고장난 것 같네요. 고장난 것 같지만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고장이 나면 이렇게 오류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오류를 그대로 긁어가지고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놓고 그냥 붙여놓으면 이렇게 박스로 뜨는데 여기 제대로 들어간 겁니다. 그냥 엔터를 눌러버리면 얘가 이걸 보고 수정을 해줄 거예요. 이런 과정이 몇 차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아까 전에 렌더링 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걸 하면서 뭔가 설치해야 될 거를 설치를 안 하고 지웠거나 뭐 그랬겠죠. 저도 이제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류가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 사실 그리고 이런 오류를 줄이기 위한 이제 컨텍스트 7이라는 이제 MCP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냥 없다라고 가정하고 해보는 겁니다. 지금 막 붙여서 지금 맞춰지고 있죠. 다시 이제 얘가 악어를 맞춰서 끼우고 있습니다. 필요 없어졌다고 하네요. 지워버리고요. 서버를 다시 실행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스케이프를 눌러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서버 실행했던 건 그대로 켜져 있기 때문에 이제 블로그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포스트가 조금 더 아름다워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렌더링이 제대로 되고 있죠. 제가 보여드렸던 사이트와 이제 거의 유사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블로그를 일단 우리가 만들었고요. 아직 우리는 배포를 하진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한 건 뭐다? 정적 웹페이지 블로그만 만들었고 이제 얘를 여기에다가 빌드를 해서 푸시라는 과정이 없습니다. 근데 빌드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글 관리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전략을 좀 세워보죠.
자, 일단 이 마크다운 파일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마크다운 파일이라는 건 이 헤더가 있고 이 아래에 본문이 있는 형태인데 이 마크다운 문법은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눌러서 보시면 대략 어떤 느낌인지는 좀 감이 오실 거예요. 지금 이게 큰 제목, 여기 그 다음 두 번째 제목, 여기가 세 번째 제목. 일반적인 거는 본문 이렇게 들어가고요. 앞에 이렇게 빼기가 들어간 거는 이렇게 목차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따따따해서 뭐 이렇게 들어간 거는 코드박스 형태, 검정색 배경이 코드박스 형태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 링크 같은 경우는 대괄호로 표시한 것이 텍스트로 들어가고 그 오른쪽에 이어서 실제 사이트 주소를 입력하면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마크다운 문법이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따따따를 하나만 쓰면은 인라인 코드, 이제 본문 안에다가 코드 형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블록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 이걸 다 우리가 외워서 적어야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플러스를 누르신 다음에 탭이 지금 추가되는데 이걸 꺼버릴게요. 자, 여기다가 새로운 블로그 글을 하나 쓰려고 하는데 컨텐트 포스트스에 있는 마크다운 파일 형식을 보고 더미 글을 하나 작성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날짜는 지금 날짜가 이게 좀 보면은 다 2024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 LLM이 알고 있는 이 날짜가 거기까지라서 그래요. 오늘은 2025년 8월 10일이니까 25년 8월 10일로 설정해줘. 주제는 뭘로 할까요? 주제는 마크다운 공부를 주제로 더미 글을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 컨텐트 포스트 안에다가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한 이 형식에 맞게 글을 하나 추가를 해줄 겁니다. 마크다운 스터디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추가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글 초안도 우리가 쓸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블로그 사이트에서 우리는 그 글을 확인을 할 수 있겠죠. 보겠습니다. 다 써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볼게요.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럼 글을 써준 걸 볼 수 있고요. 날짜도 2025년 8월 10일로 작성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이 헤더에 맞춰가지고 양식을 다 채워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킵을 해서 저장을 하고요. 사이트 새로 고침을 하면 새 글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배포하지 않은 로컬 호스트에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글이 잘 추가된 걸 볼 수 있고요. 글에 지금 너무 설명이 없죠? 설명이 없으면은 기본 문법에 설명을 좀 추가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기본 문법 합의 내용에 글이 너무 없는데 각 제목에 각 제목 섹션, 요걸로 맞는 제목 섹션, 그쵸? 여기 아래에 글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에 글을, 설명글을 살짝 추가해 줘. 자, 그러면 요 블로그 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크다운 문법도 공부하실 수 있겠죠? 이제 커서는 마크다운 문법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섹션에다 글을 하나씩 추가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요 킵을 한 번씩 눌러가지고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요걸 누르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다 추가가 됐고요. 새로 고침을 하면 글이 추가됐겠죠? 여러분 요거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블로그가 다 완성이 됐다. 내가 이거를 이제 호스트를 이제 배포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까 어디에 배포를 하기로 했었죠? 버셀에 배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배포는 좀 얘기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블로그 만드는 건 정말 쉽죠? 그래서 블로그는 다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이제 뭐 개인적으로 내가 글을 운영을 하고 싶다, 편하게 운영하고 싶다 그러시면 제 생각에는 요 커서를 이용해서 하는 게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여기도 좀 수정을 좀 해보고요. 다음에 요 내부에서 요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좀 처리를 하면 좀 더 이쁘게 보일 수 있게 처리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블로그 기초 틀만 구성을 해가지고 로컬 호스트에서 실행하는 걸 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제 배포도 하고 수정도 하고 이것저것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